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모니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암모니아 관련돼서 에너지 스토리지 개념으로서의 암모니아 쪽 얘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암모니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암모니아 얘기를 꺼내냐 하면요. 지금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들어가는 시기죠. 근데 북반구는 지금부터 내년 한 2월 달까지 열심히 비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이 비료를 뿌려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셉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연가스는 이제 MMBTU 단위로 이제 가격을 산정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30불을 넘어선 상태, 최근에도 30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예를 들어 30불이면 유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170불 정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일단 유럽에서는 현재 전기요금 가격이 2배, 3배. 많은 나라는 독일 같은 경우는 YOY 기준 4배, 5배 정도 올랐고요. 지금 겨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내년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은 딱히 개선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강세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또 다른 제품 가격 강세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봐주시게 되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요소 비료 가격 그리고 중동의 요소 비료 가격입니다. 요소는 뭘로 만드느냐? 암모니아에서 발생이 되고요. 암모니아는 뭘로 만드느냐? 현재는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요소 비료 가격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가격 같은 경우가 우리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300불, 250불 내외였었죠. 지금 얼마냐? 지금 700불이 넘어섰습니다. 거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스파이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요소비료 공장, 암모니아 공장들이 현재 전체 캐파 기준으로 대략 4분의 1 정도가 셧다운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30불짜리 천연가스를 가지고 요소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재료 비용만 톤당 82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요소 가격이 얼마냐? 한 710불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피드 코스트, 원재료만 놓고 보더라도 원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된 특징, 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 거죠. 가스 자급을 이루고 있는 나라지만 현재 이런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비료를 못 만들게 되면 내년 봄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시기를 좀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 이 천연가스 가격 강세, 요소 가격 강세가 또 후행적으로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느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은 미국의 요소 가격과 미국의 옥수수 가격입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커머디티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을 때 똑같이 비료가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2012, 13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이 됐죠. 자, 근데 지금은 요소비료 가격이 08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커머디티 랠리 시기. 그런데 2008년과 2012년, 13년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유가가 셌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공급 부족 상황은 아니었어요. 수요가 워낙 좋았었던 시기였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공급 부족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가 전체 공장의 비료 공장의 4분의 1을 셧다운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년 봄엔 무조건 쇼티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료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의 마진이 나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비료 공장도 마진이 나오지 않으니까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내년 봄엔 설령 천연가스 가격이
아무래도 그 히팅 시즌 끝나고 나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잠깐 근데 비료 재고가 없네? 라고 하면 비료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후행적으로. 더 큰 문제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중국은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뭐 천연가스를 한 400만 톤 정도 급하게 수입하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석탄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철 들어가는데 전력이 부족하면 춥잖아요.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중국은 전체 비료 생산량의 거의 한 8, 90%를 석탄으로 만듭니다. 석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주 중반에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느끼는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내년 봄에 난리가 나겠구나. 뭐 중국 농민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 농민들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현재 저 정도 가격의 요소 비료 가격을 사서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부족함을 떠나서 부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봄에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료 가격의 강세, 천연가스에서 시작된 비료 가격의 강세는 결국 농업 생산량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봄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유럽보다 더 크게 더 걱정을 많이 하면서 보는 나라는 바로 중국인 거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전 세계 비료 소비량의 40%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이 비료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년 봄에 이런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거의 재앙에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10월 달에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겨울의 초입 단계고 아직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비료는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미 문제가 정부에서 이런 액션을 취할 정도면 이게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암시해주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료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또 다른 현상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소 비료, 그러니까 우레아라고 하는 비료입니다. 자,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이 세 번째 요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이거는 황산암모늄이라고 하는 비료예요. 황산암모늄 비료는 말 그대로 이제 저가 비료입니다. 땅을 뭐 산성화하게 하고 좋지 않은 저가 비료인데, 이 황산암모늄 가격이 작년에 100불이었습니다. 톤당. 지금 얼마냐? 예, 요번 주 지난주 말 기준으로 320불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소 비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쓰지를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황산암모늄 쪽으로 그 수요가 쏠리다 보니 이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게 불과 한두 주 만의 일입니다. 오래된 일도 아니고요. 자, 이게 이런 현상들이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봄에 비료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료를 제일 많이 먹는 작물이 뭐냐? 옥수수죠. 요소 비료를 제일 안 먹는 작물이 뭐냐? 콩입니다. 콩은 요소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콩은 스스로 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자기가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걸 빨아들이니까. 근데 옥수수는 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옥수수를 이런 현상이 내년 봄까지 저는 분명히 갈 것 같은데, 내년 봄에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옥수수 안 심을 거고 콩을 심을 겁니다. 비료가 덜 먹는. 근데 옥수수는 또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사료에 많이 쓰이죠. 사료. 예.
닭고기, 돼지고기. 그게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걔네들 갑자기 콩 먹일 수는 없잖아요. 콩은 또 확실히 또 옥수수보다는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사실 이번 겨울을 10월달 중반, 뭐 겨울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겠지만 사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현상이 내년 봄 지나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겠나? 라고 또다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에너지 쇼티지라고 하는 부분은 물류적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큰 그림에서는 2014년 하반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서 에너지를 탐사 개발하는 데 돈이 적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있는 가용 자원을 많이 수출하거나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행동이 변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이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또 다른 에너지 가격 강세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마지막 그림,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2017년도부터 미국의 천연가스의 월간 재고 추이인데요. 현재 재고는 2019년보다 상당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2018년도보다는 높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과 2021년 현재 미국 천연가스 수급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대략 한 2.9% 정도만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은 어떠냐? 전체 생산량의 대략 9%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생산, 가스 생산량은 연초부터 크게 변함이 없고 수출로 많이 뿜어대다 보니 재고가 줄겠죠. 지금 딱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미국 원유 생산량이 예를 들어 18년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현재 가스 가격도 YOY로는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딴 나라 뭐 30불 하는데 걔네들은 지금 5.5불밖에 안 하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의 올해 7월 달까지 수출량은 전 세계 1, 2위 수출 국가인 카타르나 호주하고 비슷해요. 근데 미국의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미국이 만약에 가스를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수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미국 내수 가격이 앙등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두 개 케이스는 미국의 가스 업체들 입장에선 둘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두 개 케이스 중 그 어떤 것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사실 딱히 좋을 거는 없죠.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수출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더더욱 큰 난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가격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유가 연동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수출 가격이 미국 내수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내수 가격을 올리는 게 우선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저는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내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굳이 그들은 수출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국제 LNG 가격은 더 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단기간에 현재 유럽의 재고가 부족해 중국도 난리야, 봄 지나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2018년도 대비했을 때, 그리고 현재 생산량 대비했을 때 내년에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재고가 낮다. 그리고 그들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그들의 수출 규모에 따라서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해보다 내년에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말씀드려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저도 제 전망이 틀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봄에 비로 대란이 오지 않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려면 올겨울이 좀 따뜻해져야 될 텐데 올겨울이 더 따뜻하다는 얘기는 또 기후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얘기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딱히 위안은 되지 않겠네요. 예, 저도 걱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블루 하이드로진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